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모처럼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지역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가며 후텁지근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고양시 요진 YCT 문제와 함께 6호가 빠져버린 지금 이 시각 명동의 모습을 현장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8월 22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양시와 요진 YCT 간에 일고 있는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양 시민단체들과 시의회가 나섰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60% 이상 급감한 가운데 문을 닫는 업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가리봉동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현수막을 철거한 강남구가 하루 만에 현수막을 다시 원상복구했습니다. 고양시 백석동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혜 의혹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계속되는 의혹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기자. 네, 고양시 백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의혹의 쟁점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특혜 의혹 먼저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특혜 의혹을 간단히 설명하면 고양시가 건설사에 땅을 무상으로 줬다는 겁니다. 시와 건설사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예. 시에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고 건설사는 일정 규모를 기부 채납기로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가 준공된 지금까지도 고양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기부 채납 받기로 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학교 용지 그리고 2만 평 규모의 업무 빌딩입니다. 예.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의혹 규명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전직 시장과 현직 시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토론회는 지난 18일 일산 동구청 대회의실에 열렸습니다. 예. 이날 토론회는 고양시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발전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주관했습니다. 예. 이날 토론회에 관심을 모은 건 전현직 시장의 참석 여부였는데요. 특혜 의혹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시장에서는 강영석 전 시장은 참석한 반면 예. 최성 시장은 불참했습니다. 그렇군요. 최 시장을 대신해서 고양시에선 도시주택국장을 내보냈는데요. 이날 토론자들은 건설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시는 건설사 등의 각종 행정 편의 등을 봐주고 있다며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반면 시는 고양시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요진과 소송전을 벌이는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기자,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시의회까지 팔을 걷어붙였다고요? 네, 고양시의회가 행정 사무조사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의회는 오늘 25일 금요일이죠. 임시회를 개회를 하고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협약서 및 공공기업 이행 합의서 체결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 네, 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면 고양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11월 중순까지입니다.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 백석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범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결국 시민들이 나섰는데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고양시 백석동 연결해봤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내려진 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걸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 살펴보니 지난해에 비해 최대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소식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675만 2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 줄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가장 큰 이유. 실제로 올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 41% 감소했고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3월 15일부터 6월까지 기간에는 60.1% 급감했습니다. 명동에서 유커는 물론 개별 관광객을 뜻하는 싼커도 만나기 힘들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 주로 중국인들이 거의 많이 사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매장 안이 조금 한산하고. 옛날에 어땠는데요? 옛날에 여기 예뻤었죠. 서울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중국 관광객에 치우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비도심권의 명소를 부각시키고 동남아 시장 개척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중국인 관광객의 대량 구매에 의존해온 서울의 중심 상권이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인이 빠져버린 명동은 울상을 넘어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특히 명동에서 가장 많은 업종이죠. 이 화장품 가게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진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명동 쇼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각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명동의 유네스코 길입니다. 예. 이 길의 별명은 화장품 가게인데요. 이 길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의 1층에 주로 입점해 있는 매점들이 화장품 가게라는 점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예. 앞서 박 앵커가 말한 대로 지금 시간이 11시를 살짝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이른 시간인 것 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발 디딘 틈도 없을 정도로 이 시간에 사람들이 붐볐다는 거고 또 예. 가게들도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건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그에 비해서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인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 4월 초에 그곳 명동을 취재했을 때 거기 화장품 가게 상인들이 이러다가 문 닫을 수도 있을 거라 그랬는데 결국 문 닫는 점포들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리가 우선 화장품 거리가 된 것은 중국 관광객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들 유커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기 때문에 예. 이곳 명동 거리에 자연스럽게 화장품 매점들이 많이 입점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 뒤로 이렇게 비어있는 점포들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예. 원래는 이 점포들에는 다 화장품 가게들이 입점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화장품 가게들의 주 고객층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예.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 명동의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서 가게를 비우게 된 겁니다. 예, 명동 한복판에서 그렇게 비어있는 점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사드 보복 여파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화면 같습니다. 진 기자, 이 취재를 하면서 주변 상인들 만나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상인들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은 관광 성수기이자 또 휴가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아야 하지만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인파가 지나다닌다는 건 그만큼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매출 타격도 당연하다는 것이 상인들의 푸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 유커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동남아나 무슬림 쪽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방문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드물다는 점입니다. 예. 아이쇼핑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고 빠진다는 등 실제 매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게를 비워야 되는 일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상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 문제가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중구나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커들의 빈자리를 동남아나 무슬림 관광객들이 채워나가고 있는 만큼 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할랄 지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들을 위한 기도원 시설을 확충을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명동이 위치하고 있는 중구에서는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동 일명소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점도 역시 사드 여파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구매력이 막강한 중국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매출에는 타격이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중국 관광객들을 제외한 여타 다른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고 또 중국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상권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예. 당분간 명동 상권의 타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구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중국의 관광 제한 정책이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라는데 명동 전체 상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명동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위치한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86살 임모 씨가 연기를 흡입해 구조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탈의실로 사용되던 주택 지하 1층에서 정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외곽순환도로 수락산 별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와 주방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빌라의 한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취재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엄정규 기자, 네. 오늘 어떤 주제로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취재하고 있는 구로구, 그 속에서도 가리봉동 이야기 한번 해보러 나왔습니다. 이 가리봉동이면은 중국인들 많이 살고 또 주민들에게는 죄송한데 좀 낙후된 골목 많은 그런 동네 아닙니까? 네, 중국인 분들하고 우리 동포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건 맞는데 네. 낙후됐다는 표현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오늘 보도자료 팩트체크는 도시 재생 이야기와 네. 마을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보시죠. 네, 이 자료는 지난해 이맘때 서울시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가리봉동에 벌집을 매입해 앵커 시설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벌집은 한 가구에 작은 방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어 벌집을 연상케 한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 네. 화면 보니까 이 쪽방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상에는 올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지켜졌습니까? 네,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겠다던 벌집입니다. 군데군데 변한 곳도 있지만 매입 당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동작으로는 설계가 10월 1일까지고요. 제가 한번 예정을 했거든요. 주민들 의견 수렴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걸 운영하면 될지 관련해서 이제 뭐 교육 같은 걸 좀 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가 약속했던 앵커 시설은 아직 들어서지 않은 겁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 점은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는 늦어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이곳을 동네 공연장 네. 그리고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문화인들이 이제 이게 행사를 주민들이 사실은 그런 걸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어떻습니까? 이 가리봉 도시재생이 앵커 시설 확충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다른 도시재생 사업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잠깐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가리봉 도시재생의 핵심인 우막길 거리 조성 사업은 오는 9월 시작되고요. 예. 가리봉동의 구심점이 될 중심도로 개설 사업은 오는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가족통합지원센터인데요. 네. 가리봉동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그리고 주민들의 화합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민들 무엇보다 이 동네 이미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요.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네. 포스터 좀 보시죠. 예. 네, 이 두 영화 신세계 황해. 예, 봤죠. 네, 이 영화의 공통점이 그럼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좀 남자들 많이 나오고 좀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맞고 두 영화의 일부 배경에 예. 가리봉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한 영화 제작진이 가리봉동에서 영화 촬영을 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주민 반대 이유는 이들 영화가 모두 범죄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였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리봉이라는 이미지가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가리봉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게. 그런데 엄 기자, 실제로 이 가리봉동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까? 네, 제가 동 단위의 범죄 발생 통계는 확인해 볼 수 없어서 구로구 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네, 지난해 구로구에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5,300여 건입니다. 예. 네, 건수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많은데요. 이걸 인구 10,000명당 발생 건수로 계산해 보니 예. 약 119명 정도로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로만 본다면 꼭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지 그래서 예. 가리봉동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에 다녀왔는데요. 네. 파출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가리봉동은 외부에서 인식하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동포들과 같이 많은 이렇게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네, 가리봉동 재생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뉴타운 해제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기도 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민들 스스로 이겨내고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진행될지 저희도 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엄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가리봉동에 대한 이미지가 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엄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구에서는 현수막 편파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축하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추도 현수막을 하루 새 철거했다 다시 거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난 17일 수서역 사거리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축하 내용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 현수막을 걸었는데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강남구청에서 떼어냈다는 겁니다. 구청 측 입장을 옹호하는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있던 상황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두 분의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독하는 현수막 철거를 사과하고 원상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의원, 당직자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부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 현수막은 당 차원에서 서울 전역에 게시한 것으로 구청에선 각 정당의 홍보성 현수막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도 철거한 것은 편파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욱이 현수막 철거는 전 현직 대통령과 당을 모독한 거라며 구청장 사과와 원상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해당 팀장이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당 현수막의 유예 기간을 몰랐던 것 같다며 곧바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규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이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더불어민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철거한 현수막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내걸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십니까? 중랑구 중화동에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동네 역사를 되새기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서쪽에 위치한 동네 중화동. 본래 지명은 중하동이었지만 1963년 당시 주민들이 화합의 의미를 담은 중화라는 새로운 이름을 서울시에 제안하면서 동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주민들의 반대로 10년 넘게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낙후됐지만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남다른 동네입니다. 서울 같지 않고 또 시골 같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아주 살기 편한 지역입니다. 서민들이 시내와 같지 않아서 꼭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웃 간의 그런 정들이 돈독한 지역입니다. 중화동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 역시 마을의 기억과 기록을 되새기자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 일제강점기와 6.25 시절,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진 속엔 마을과 함께 해온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랑구의 역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이어져 왔다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옛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요즘, 마을을 사랑하는 중화동 사람들의 진심 어린 울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칠, 80년대 민주화의 성지였던 명동성당. 3.15 창고극장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공연 문화들. 조선시대 명문가들의 집터까지. 지금은 그 의미가 잊혀진 명동의 모습들입니다. 이 골목이 저 골목인가? 같은 가게가 또 나오고 어딜 가나 화장품밖에 팔지 않는 곳. 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표 관광지의 현 주소입니다. 언젠가부터 자본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이 관광 코리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명동은 이제는 어떤 손님을 맞아야 하나 슬픈 분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